여러분은 이제 유형 1번 과제인 소망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마지막 강좌입니다. 이 마지막 6강은 직접 시행 주체별로 작성했던 답안 사례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 주체인 모 기관 사무관 승진심사 답안 양식입니다. 이 답안 양식은 포맷되어 있습니다. 작성 분량은 2페이지로 하라. 2페이지 이상 분량 내용은 채점해서 제외하겠다. 작성 시간은 3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목, 본문, 내용에 관계없이 HY 신명조 13포인트로 작성하라라고 포맷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답안 양식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결격입니다. 2페이지지만 13포인트로 작성하고 서식 변경이 불가한 거예요. 그리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서 부호체계를 1가 반가로 1 반가로 가, 그리고 온가로 1 온가로 가, 그리고 원문자 1 원문자 가의 형태로 작성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호 및 글자를 진하게 밑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처럼 이 시행 주체는 답안 양식이 포맷되어 있어서 그래프나 차트 사용은 금지한다. 전체 줄간격은 160%로 고정한다. 표 안에 줄간격은 110에서 160까지 허용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자 장평체는 불가능합니다. 편집 용지도 이와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답안 사례를 보겠습니다. 맨 먼저 이 답안 사례의 평가를 행위기준 평정 척도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행위기준 평정 척도란 역량 발휘의 다양한 행동 사례를 가지고 고성과자의 우수 행동과 초보자의 미숙한 행동 등을 행동 수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형태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피평가자의 실제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행동 수준의 지표를 선택해서 역량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BAS라고 하는 BARS 약자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행위 관찰 척도인 BOS라는 척도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비기너, 그리고 주니어, 에버리지, 시니어, 슈페리어, 마스터라고 하는 6단계입니다. 마스터 탁월, 슈페리어 매우수, 시니어 우수, 에버리지 보통, 주니어 미흡, 비기너 매우 미흡입니다. 이 보고서는 슈페리어와 마스터 사이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답안입니다. 이전에 제가 기억을 돕죠. 작성을 할 때는 why, 왜 쓰지? 라고 하는 초진 배경이 있고, 내가 뭘 보고하지? what, 어떤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보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how 이후에 향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지? how입니다. 그래서 why, what, how라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추진 배경,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정책 대안, 그리고 세부 실행 계획, 그리고 이와 같이 실행을 하다가 한계점이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장애 요인이라고 합니다. 장애 요인이 뭐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대안을 실행하기 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게 바로 기대 효과입니다. 다시 반복을 하면 추진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정책 대안, 세부 추진 계획 또는 세부 실행 계획, 그리고 장애 요인 극복 방안, 기대 효과라는 순서로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현황 및 문제점 다음에 추진 체계라고 해서 목표와 추진 전략 또는 중점 추진 방향 등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점과 정책 대안의 소제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답안 사례 1번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의 소제목만을 내가 모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답안은 현황 및 문제점에 문제 1, 문제 2, 문제 3을 가나다로 썼고, 그리고 정책 대안 활성화 방안을 가나다로 썼습니다. 그리고 리드 용어를 적었습니다.
리드 용어는 뒤에 있는 팔로우 센텐스를 이끄는 리드 텀이에요. 리드 용어를 제시함으로써 보고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현황 및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판단할 때 과연 제목의 하위 구성 요소로 문제점을 도출했는가? 왜냐하면 제목보다 문제점의 구성 요소가 개념의 크기가 커버리면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핵심만 방안은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왜냐하면 소제목부터 이와 같이 핵심과 구체성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점과 대안이 1대1 대응이 되는가? 문제 1, 대안 1, 문제 2, 대안 2, 문제 3, 대안 3이 서로 대응이 되는가? 그리고 키워드는 반복되었는가?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도와드릴까요? 저희들이 도출한 핵심 키워드, 문제점으로 범주한 키워드는 문제점의 소제목과 방안의 소제목에 반복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와 같이 리드 용어에서 반복을 해버리면 평가자는 문제 1과 방안 1, 문제 2와 방안 2, 문제 3과 방안 3이 서로 대응이 되었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점에 대한 문장 기획이 중요한데 접속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삿된 짓이라고 합니다. 삿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떳떳하지 못하고 사사롭다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우리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400여 페이지인데 그러나 갔다가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하다가 한꺼번에 뒤집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릴 수 있는 접속어입니다. 그러므로 보고서에서는 문맥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만, 더불어, 또한, 한편 등만 있지 그러나 이런 내용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접속어 중에 와, 과, 밑을 지나치게 과용해버리면 쓰는 사람은 아는데 읽는 사람은 모릅니다. 두 번째, 원인과 결과로 적었는가? 원인이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를 다 적어서 문제점으로 도출했는가? 왜냐하면 뭐뭐의 미흡으로 뭐뭐의 필요라고 적으면 그건 으로 앞이 원인이고 즉 문제점이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뭐뭐으로 앞까지가 문제점이에요. 뭐뭐의 미흡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원인과 결과를 다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 문장 기획법입니다. 두 번째, 중언부언했다. 여러분, 반복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믿습니다. 가독성이라는 것은 문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서는 가독성의 문제지 문법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어정서법과 맞춤법은 어느 정도 따라야 되지만 철저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장의 밀도, 소제목은 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적인 언어와 사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공적인 말하기와 사적인 말하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유명 인사들이 대담을 할 때 일상적인 속된 용어, 사적인 말하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공적인 말하기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사용하는 언어나 비속어들은 공적인 언어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사적인 말하기에서는 통용이 되지만 공적인 말하기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공적인 문서입니다. 따라서 문장의 밀도는 소제목은 가능한 접속어도 줄여야 됩니다. 조사도 줄여셔야 됩니다. 문장의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 미흡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두 어절씩 또는 두 어절로 적절하게 문장을 기획하는 것이 리드미컬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음악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5가지 보고서의 덕목을 강조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고서는 예술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보고서의 예술성이냐? 예술성이란 입체성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키워드를 볼드 처리하거나
밑줄을 긋거나 또는 그룹핑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한 페이지로 줄이는 요약 보고서를 쓴다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화학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화학적으로 줄이는 것이 입체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술성입니다. 두 번째, 음악성입니다. 문장이 리듬을 타야 됩니다. 리드미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균형성입니다. 최적의 배열이 이루어져야 돼요. 현황 및 문제점의 분량이 많고 정책 대안이 적으면 그건 기형적입니다. 분량의 균형, 구성의 균형, 내용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도출할 때도 지금 당장 이곳에서 해결해야 될 일, right now.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 이후로 미뤄야 됩니다. 네 번째, 용어 기획입니다. 즉, 보고서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쉽지만 보고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혁신적 클러스터 구축 또는 칸막이 제거, 탄력적 진입 규제, 생태계 조성, 이런 용어들이 보고서 용어입니다. 이 보고서 용어는 중앙부처의 정책기획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리드 용어와 팔로우 센텐스 간의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특화상품 개발, 매칭이 잘 됩니다. 리드 용어가. 두 번째, 물류유통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매칭이 잘 됩니다. 세 번째, 소비수요 또는 소비수요 충족이라는 단어. 그러면 우리는 특화상품 개발이라고 해서 역동적으로 적었습니다. 네 자식 의문을 맞췄습니다. 뒤에 팔로우 센텐스를 보니까 팔로우 센텐스는 이와 같이 약간 키워드는 아주 탁월하고 설득력이 높으나 상인들이 변하지 않는 의식은 전통시장 위기 가중 어딘지 모르게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다음, 위기를 타개할 상인의 의식 변화 필요. 이것도 가독성이 약간 떨어집니다.